아 저걸로 찍어요 이제? 이걸로 뭐라고? 헤드로 해도 되는데. 아저씨 얼마 안 받지? 아 너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고등학생 때문에. 이거 안 크잖아. 네. 아 이거는 저걸로 했다가 저거는 또 저걸로 했다 너무 이상하. 왜요? 어차피 수동 아니에요? 뭐가? 아니지. 저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돼 있을 거야. 아 하나. 하나는 이거에 저장, 하나는 저기 저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야. 아 무슨 말이야? 봅시다. 쭉 넘기셔서 함수의 함수의 수렴까지 보시면 돼요. 앞에 내용은 그래프 들어갈 때 한 번 하고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근데 다 알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A, B 단계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시작하셔버렸어요? 아니 하셔도 돼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첫날이긴 한데 좀 더 7시에 뭐 시킬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귀요미 뭐 먹고 싶어? 제가? 뭐? 저 사과왔어요. 그럼 죽밥 한 줄? 말을 잘해야 돼. 오케이. 지환이는? 뭐 먹고 싶어? 저 선생님 뭐라고? 뭐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 그럼 너희들은 김밥 한 줄씩 먹어? 네. 아 오케이. 네. 수리는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뭐라고? 맛있는 거. 나 김밥 좋아하는데 김밥 맛있잖아. 치킨이요. 아 치킨 먹고 싶어? 네. 아 오케이 그럼 치킨 내가 다 받았다. 우리 집에 가서 치킨 먹는데. 뭐 나가시니까 바로 아니 그럼 피자 바꾸던가. 아 그럴 걸 그랬네. 저 쌤이 나한테 안 물어보셨잖아. 난 말 안 했는데 그냥 말했잖아. 아 그럼. 이름이 뭐지? 박소연이요. 소율? 네. 민규? 무슨 민규야? 김민규? 이런 데 한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금방 외우지 않냐 이름? 같은 반 학생이었다. 왜 다른 반은 몰라. 자, 봅시다. 축하한다. 지금 2번 먹게 돼서. 미적 1은 앞에를 조지면 뒤도 조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조지면 뒤에도 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개념을 명확히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미분할 줄 안다. 근데 미분하는 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고 뭘 구하고자 하는 건지를 아는 뭔가 좀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알겠죠? JC라던가 제제시라던가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단원 끝나면 단원 평가 보거든요. 80m 제시험이에요. 이거 아시죠? 네. 제제시는 90점, 제제제시는 100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제시 전문가 한 명 있으니까 초빙 시켜드릴게요. 대의를 믿는. 자 봅시다. 함수의 수렴. 일단 여기 단어에서 막 크게 할 건 많이 없고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에 대해서 볼 건데, 극한값은 말 그대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값인데 우리가 보통 요거잖아.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4였다가 쳐봐.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x가 2일 때 몇인 거야? 4인 거죠. 근데 극한값은 딱 여기 위에 있는 이때 값이 아니라 여기 근처 값이에요. 여기 근처 값이다. 근데 매우, 극한이라는 뜻 자체는 알잖아. 매우 가까이 있는 값이다 라고 보면 돼서,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어떤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냐, 이런 거야. 봐봐. 물론 연속함수를 많이 보긴 했는데 불연속함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보이나 이게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딱 함수 값이 정해져 있는 상황 있잖아요. 요런 함수는 여기 x를 뭐 2라 칩시다. 여기 2일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5야 함수값이. 여기 x값이 2고요. 그러면 x가 2일 때 함수값은 몇이야? 4죠. 근데 왼쪽 근처 값인 뒤에서 배울 건데 좌극한 값은 여기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왼쪽 근처니까 몇으로 간다? 5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더 자세히 배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한값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극한값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처값이다. 근처에 있는 근처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근처값이라고만 보면 애매해. 왜냐면 왼쪽 근처일 수도 있고 오른쪽 근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배울 게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좌극한 값, 그 다음에 우극한 값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다.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고 대충대충 공부하시면 조집니다. 어느 순간 집중력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며 아는 내용이어도 꾸준히 잘 들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건아씨? 아 네. 네네. 자, 이제 봅시다. 먼저 이제 극한값에 대해서 보려면 용어부터 알아야 되잖아. 용어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하지 않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내가 깨고 싶은 뭐라 했어? 위대한 수학자가 돼서 깨세요. 지금처럼 답일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인데 수렴은 대충 그런 느낌은 알지? 너희가 살면서 수학 용어도 많이 듣잖아. 뭐뭐 들어봤어, 수학 용어? 막 인생의 변곡점 이런 거 듣잖아. 안 들어봤냐? 들어봐. 글씨 많이 쓰지 않냐? 예능에서도 쓸걸? 인생의 변곡점. 그럼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대충? 바뀐다. 위로 보려고 해서 아래로 보려고 바뀌는 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곡점이면 뭔가 개형이 바뀌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발산이나 수렴은 또 이미 알고 있긴 할 거야. 수렴이라는 건 대충 뜻 자체만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니? 성립? 성립. 어떻게? 뭐인가? 모인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수렴은 한쪽으로 모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위적 원에서의 정의를 써보시면 함수 f x에서 x는 a가 아니면서 a에 이런 거 막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우지도 않을 거잖아.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떠한 값? L로 L 그냥 내가 쓴 거야. 왜 L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L로 모이면 얘를 보고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그림으로 봐봐.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는 함수값은 아니야. 근처값이죠. 그래서 어떤 x값이 a라는 상수로 가까이 다가가요. 왼쪽 근처, 오른쪽 근처로 다가갈 때 여기에 있는 이 값도 l로 모이고 여기에 있는 이 값도 l 근처로 모이잖아. 확인됐나요?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근처값이 극한값이 l이라는 값으로 모인다.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수렴의 반대도 외우는데 그게 바로 뭐다? 발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수렴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뭐야?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전혀 어렵진 않고요. 기호로서 이제 간단히 나타내 보시면 수학은 원래 기호 정의로서 간단히 나타내는 게 중요하니까 얘는 기호로서 쓰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기호를 쓰시면 리미트 너무 개념만이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 f의 x라는 애의 극한값이 l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l이다 라고 써버리시면 되고요.
거의 다 이런 표현 써요. 근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도 있냐면 따로따로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l이다 라고 쓰셔도 되는데 거의 지배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는 요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쓰시면 되고 그거 해석도 돼야겠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 fx에 대한 극한값이 l로 수렴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럼 봐봐. 좀 특이한 상황도 있겠지. 얘처럼 대놓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아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라는 값이 뭘로 나온다? c라는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얘들은 그냥 용어예요. 보시면 돼요. 봐봐. 무한대는 많이 들어봤죠? 얘는 숫자가 아니야. 상태야, 상태.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얘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라서 그냥 커지는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 이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다?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커지는 게 더해지니까 그냥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태라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된다. 무한소는 어떤 상황이다? 0은 아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너희 유리함수 배울 때 무슨 선 배웠니? 점근선 배웠죠? 점근선이 0이면 무한소의 상태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유죠. 여기가 지금 뭐야? 점근선이죠? 이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점근선이잖아. 내가 만약에 얘를 기호로다 나타내가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보는 거니?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오른쪽 끝 어딘가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엄청 큰 곳으로 보는 거니까 저 엄청 오른쪽 보는 거거든? 그럼 얘가 점근선이니까 거의 뭐랑 가까워지겠어? 0이랑 거의 똑같아지겠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이때를 무한소라고 부르고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나타내기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오른쪽 끝이 아니라 어디야? 왼쪽 끝이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근데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 얘는 0보다 조금 위쪽이고요. 얘는 0보다 조금 아래쪽이긴 한데 이것도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아 저런 상황이 있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걸 기호로서 쓰면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가서 보시면 어디로 수렴? 0 플러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가서 보시면 여기는 0보다 조금 밑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간다 해봐. 0의 오른쪽으로 갈 때는 0 플러스라 쓰면 되거든요. 우극한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 보는 거야. 여기를 본다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배울 발산이고요. 표현하신다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가 0의 좌로 가버리면 지금 어디를 보는 거죠? 0보다 왼쪽 보는 거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되나?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때도 발산하는 상태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냥 극한값 보는 방법이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대수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계산이 많이 적어서 대수보다. 근데 또 계산 치면 또 대수보다 어렵고 쉽지도 않아요. 자 봅시다. 이해됐나요? 여기 이해돼야 돼요. 봐봐. 그럼 이제 함수의 발산인데 여기는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달라지는 게 뭐야? 모이지 않는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 모이지 않으면 얘는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해보면 그거야. 봐봐. x가 어떠한 값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
의 극한값이 어느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얘는 뭐다?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확인됐나요? 얘는 봐봐, 얘는 왜 수렴이 아니냐면 얘는 숫자가 아니야.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어떠한 값에 가까이 다가간다 볼 수가 없어요. 얘는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겠지. 근데 얘는 0이라는 어떠한 값에 가까이 다가가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그림 보고 해석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 근처값 좌극한 값이자 얘를 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fx 값을 보시면 얘도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확인됐나요? 얘는 어떠한 값에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돕냐? 딱 좋지. 그럼 안 돼. 얘는 수렴이 아니라 뭐다? 발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하나로 모이면 수렴 아니면 발산. 확인됐나요? 자, 밑에 가서 봅시다. 얘 진동은 여기 내용은 아니고요. 미적 2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하는 거야. 어렵지도 않으니까. 뭐냐면 여기도 발산의 한 종류인데 진동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그래프 생각해봐. 얘는 뭐라고 해야 돼? sin x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계속 넘어가죠. 1마일 갱신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 주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갈지 0으로 갈지 마이너스 1로 갈지 알 수가 없죠. 정확히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고 계속 바뀌는 진동의 상황이니까 이것도 발산이고 진동 발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적 1 내용은 아니고요. 미적 2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어렵진 않으니까 들어놓으시는 게 낫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은 구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볼 건데, 극한값 총 3가지로 배울 거예요. 여기 단원에서 뭐냐면 방금 설명했을 때 내가 뭐 보고 설명했니? 그래프 보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면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극한값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극한의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극한의 수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얘가 가장 중요하죠. 다 중요하긴 한데 부정형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계산하겠다 라고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방법을 그려서 봅시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봐봐. 얘 가서 보면 이렇게 올라온 직선이겠지. 그래서 2라는 어떠한 x값이 여기에 있을 때 2라는 어떤 x값이 있을 때 2 집어넣어봐. 2 이거 몇 나오겠어요? 여기 9 나오죠. 그럼 2의 왼쪽을 보더라도 어디로 보여? 9로 모이고요. 2의 오른쪽 보더라도 어디로 보여요? 9로 모이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몇이다? 9로 수렴한다. 9다 라고 그냥 봐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배우겠으나 다한 함수는 함수값 극한값이 일치하겠네요. 결국에 2차 함수도 3차 함수도 4차 함수도. 자, 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나 인수분해 돼버리죠. x-1에 x 플러스 3이야. 근데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죠. 그럼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니? x는 절대 몇은 아니야? 1은 아니란 소리야. 1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라서 얘가 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1이 절대 아니니까. 얘를 뭐 0.00001 이런 느낌은 오겠지만 절대 0은 될 수가 없겠죠. 얘는 함수값을 그릴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에서는 정의가 안 되겠네. x가 1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 약분 때려버리면 몇 나오니? x뿔 3이라는 직선 나오죠. 근데 x가 1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 요렇게 구멍 뚫린 요러한 직선이 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x값이 2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왼쪽 근처값이 오른쪽 근처값이 똑같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쳐봐. 여기에 함수값이 여기가 2, 3, 4였다 해봅시다. 여기가 x가 뭐 1일 때라고 해볼게요. x가 1일 때 봐봐. 얘는 x가 1일 때의 함수값 몇이야? 2죠. 2요. 1의 왼쪽 근처인 자극하는 3이죠. 1의 오른쪽 근처인 우극하는 4죠. 이게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로 모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발산이겠지. 확인됐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값은 빼고 극한값과 함수값 다른 거니까 좌극한값, 우극한값만 보면 똑같은 값으로 모이겠지.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몇으로 보여? 4로 가까이 모이는 상태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몇이다? 4다라고 그냥 써버리시면 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기억 안 난다 하시면 이제 복잡합니다. 또 그릴 줄 아시죠? 정근선 몇이야? x는요? x가 몇 0, y는 2.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뭐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가 되겠다.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만 그릴게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겠니? 2로 가까이 다가가겠네요. 그래서 극한값이 몇이다? 2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부정형 계산하면서 하긴 할 거지만 봐봐. x를 무한대로 대응시켜봐. 그러면 2를 몇으로 쪼갠 거야? 무한대로 쪼갠 거야. 그럼 거의 몇이 되겠어?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없고요. 누구만 남겠어? 2만 남겠네요. 그래서 2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할 거고요. 지금 그래프 그려서 보는 거에 집중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봅시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일단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마이너스 1의 왼쪽 근처, 오른쪽 근처 싹 다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일 때도 마찬가지. 극한값 보고 있는 거네. 그러면 1의 왼쪽 근처, 오른쪽 근처 봤을 때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다. 확인됐나요? 1, 2번은 잠깐 놔두시고 이거 그릴 수 있을 때 할까요? 3번 봅시다. 얘는 다항 함수네. 근데 2차 함수고 1호 블록인 거 정도는 알잖아. 다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대.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거지. 2차 함수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차 함수 이렇게 쭉 내려가는 감소하는 1차 함수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당겨버리네요. 어디 봐야 돼요? 왜 계속 이거? 계속 이로 가는 상태겠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고 있나요? 너무 쉽지 않아요? 보죠? 이 뭐 A등기 풀 때 틀리면 세수 한번 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자, 봅시다. 방금 계속 말했던 왼쪽 근처값, 오른쪽 근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근처값이 무슨 극한이겠니? 좌극한일 거고, 오른쪽 근처값이 우극한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일치할 때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미적 1, 미적 2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적 1을 보다는 미적 2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기출 볼 때 간절함을 상기시키세요. 뭐라 했더라? 아, 이제 착하게 살게요. 이지랄 했잖아, 그치? 감독이 한 적이 없었구나. 14개까지 컷이었는데 딱 14개 맞았어.
아 이거 새로운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해야 어? 되나요? 취소. 잊어버려? 됐지? 자 봅시다.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아, 이거. 거다 진짜 많이 해야겠다. 너 영어 잘하잖아. 영어 만 잘하잖아. 왜 거의 외국인이잖아. 개너무하네. 아니야. 아니야. 평상시 하듯이 하면 안 돼. 자 봅시다. 지 얼굴 다 나오는 거죠. 저 카메라 지금. 쌤만 나오지 않나? 근데 좀 억울하긴 하다. 내가 이렇게 하고 찍으면 안 되잖아. 아 저희를 찍는 거. 자 봅시다. 좌극한 우극한. 그냥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냥 넘어가면 양아치니까 설명은 해요 지금. 우극한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게 왜 우극한이겠니? 오른쪽에서. 크면서 니까 오른쪽인 거야. 작으면서니까 왼쪽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좌극한이고 위에는 우극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좌극한. 얘를 기호로서 쓰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크면서 가까워지니까 a의 플러스다 라고 쓰시면 되고 우극한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 이게 없었어 얘들아 그럼 뭐겠어? 그냥 극한 값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해야 값이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달라도 표현은 가능하겠네요. 우극한 값이니까. 그래서 얘를 가서 보시면 얘가 몇이라 했냐? A를 했죠? fx가 L로 수렴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작으면서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 fx는 m이 됩니다 라고 써주면 얘가 좌극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그림 가서 봅시다. 얘가 봐봐 우극한 값 보면 a의 오른쪽 보는 거니까 L로 가고요. 좌극한 값 보면 a의 왼쪽 보는 거니까 m으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위에서 써놨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극한 값이 어떻게 되죠?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일치하지. 제일 밑에 있는 그림. 이런 경우는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퉁 쳐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극한 값이 L이 됩니다 라고 써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 얘들이 싹 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확인되나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뒤에도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얘 이제 보면 근데 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 고등수학이잖아. 답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수렴하는 상태를 더 많이 보겠지. 근데 그냥 그래프 해석에 의하면 발산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제 답을 내야 되는 고등수학의 특성상 수렴을 좀 더 많이 볼 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 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보재. 극한값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리기 먼저 하셔야겠죠? 그죠? 못 그리면 안 돼요. 복잡해요. x가 0보다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모에 x 있으니까. 0보다 클 때는 몇으로 나와? 1로 나오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 1 소유라 몇 학년이냐? 3학년이네. 민규 3학년? 쭉 가서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 1, 1 너희도 문풀 들어? 8월달에? 아니면 듣고 있나? 아니야. 8월달에 뭔가 듣나 했어.
동주쌤만 있는가 지금? 네. 아 이거 듣고 있는 건가? 학교 어디야? 주얼중. 맞춰볼게. 문성중. 아 진짜 교복 어디 거야? 어? 아하. 오 내가 왜 몰랐지? 네. 걔가 뭐 입고 온 적이 있냐? 안 입고 아, 그 줄사 찍을 때. 어디라고? 줄사 찍을 때. 아 졸사 찍을 때 대성 형이 그 옷을 입고 지금 대상. 대상품 아니야? 그러게 말아주지 마요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아 봅시다. 존재 하나요 안 하나요? 안 나죠. 안 하죠? 아 하나 한다 하면 안 되죠? 몇이라고 묻고 싶네요.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 자 이번에는 뭐래? 존재한다고 전제를 깔아놨네. 그럼 왼쪽에다가 1 집어넣든 오른쪽에다가 1 집어넣든 똑같이 나와야 돼. 다항함수 다항함수야. 극한값 함수값 똑같겠지. 여기에 1 집어넣나 여기에 1 집어넣나 똑같이 나와야겠네. 왜냐면 좌극한값은 이걸로 관찰할 거고요. 우극한값은 이걸로 관찰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밑에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 k값은 1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저 예. 추가 메모하고 있어가지고. 아유 뭔가 졸라 유식한데? 추가 메모? 추가 메모 괜찮은데? 선생님 그렇게만 하니까 뭔가 써먹어야겠다. 뭔가 아니야. 아, 유식하다 칭찬이잖아. 나중에 회의할 때 말해야겠다. 좀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제 개꿀 보시다. 틱 개꿀. 오케이. 자 봅시다. 3 플러스 우극한 몇이에요? 0 0이죠. 4의 좌극한 몇이야? 3 3. 1의 극한값 일단 존재하는지 먼저 봅시다. 존재하겠네요. 몇으로? 1이요? 1로. 2의 극한값 존재하는지 봅시다. 존재하겠네요? 2 2로. 오케이? 극한값은 함수값은 안 똑같아도 돼요. 2단원에서 배울 연속 2 추가가 되면 그때는 함수값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말하니까 좌극한, 우극한만 보면 된다. 그래서 얘가 몇이다? 2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8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발산하네요. 얘는 마일, 얘는 2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봐봐. 하는 방법이 그냥 집어넣어도 되더라. 0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어봐. 몇 되겠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먼저. 헷갈리면 아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은 안 어렵게 나오거든? 그릴 수 있게 나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죠. 안에 있는 x-1을 그린 거야. 근데 x에다가 뭘 집어넣니? 0에 우극한 물어봤네요. 그러면 봐봐. 0이야. 우극한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0 집어넣으면 몇이 함수가? 마일이지. 근데 마일보다 살짝 위로 되면 되죠. 이해된가? 그러면 얘의 결론이 마일보다 살짝 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fx라는 함수에서 마일의 우극한을 보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어디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봐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 2보다 살짝 위로 가도 2라고 써버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거쳐서 결국 여기에 대응시켜야 되잖아. 그럼 중간 과정에서는 마일보다 조금 위로 갔는지 조금 밑으로 갔는지를 드러내 주셔야 마지막 대응까지 돼요. 왜냐면 극한값을 결과적으로 봐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중간에는 대응을 시켜 주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 가서 보시면 얘는 안에 있는 거 그려보시면 점근선이 마일, 1이죠. x가 마 1, y가 1. 확인된가요?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그려지죠? 이쪽으로 그려진가요? 2, 4 쪽으로? 네.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만 그릴게요. 여기 1이야. 나 지금 안에 있는 것부터 대응시키니까 1보다 위쪽인지 아래쪽인 건지까지를 대응시켜 주셔야 돼. 결국에 1보다 조금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fx라는 함수에 1의 좌극한을 보시면 돼요. 1의 좌극한 값 몇이야? 1이네요. 그래서 결론을 쓸 때는 그냥 1이다라고 써버리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조금 헷갈려 하긴 하던데 가우스는 가우스. 헷갈리시면 그냥 뭐 하시면 돼? 수직선 그려보시면 장땡이다. 그럼 어렵진 않다. 봐봐. 나는 뭐 할 거냐면 어디까지 했어? 7시에 먹은다 하셨냐? 7시에 시킨다 하셨나? 네. 아, 널널하네. 오는데 30분. 7시 먹었.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건 있어. 말은 시킨다서는. 근데 7시에 시키면 못 먹는다. 주머니 넣어가서 집에서 먹어. 7시 먹겠지. 자, 봐봐. 가우스네요. 가우스는 정수로 나오죠?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개 써볼게요. 잘하겠으나 높아심 n이라는 정수가 있을 때 한 칸 크면 뭐겠어? n 플러스 1이겠지. 쭉 가서 n의 제곱이 있겠죠? n의 제곱보다 한 칸 큰 뭐겠니? n제곱 플러스 그렇겠죠? n제곱 플러스 1이겠죠? 한 칸 작으면 n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 여기는 n 마이너스 1이겠네? 확인됐나요? 그래서 집어넣을 거예요. 봐봐. 가우스는 얘의 기호 자체가 뭘 말해? 2.1이 되는데도 누구로 나와요? 2로 나와버리고. 그죠? 음수면 한 칸 왼쪽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극한값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네.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n에 n보다 조금 큰 애로 가버렸대. 그럼 어디로 대응되는 거야? 여기죠? 어디야? 여기겠네요? 그럼 누구로 나오겠니? n으로 나오겠죠, n. 확인된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n으로 대응이 된다. 만약에 n보다 조금 왼쪽 봤어. 조금 왼쪽이면 여기지. 그럼 누구로 나와버려? n-1로 나와버리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n-1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얘는 뭐야? 먼저 대응을 시켜서 제곱한 다음에 가우스 씌우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구로 나오겠니? n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n제곱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그래프 그려보셔도 된다고요? n 집어넣어봐. 몇 나와? n제곱 나오지. 확인됐나? 근데 n에 어디로 가는 거야? 좌로 가는 거잖아.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자, 이번에는 가우스 대응시킨 후의 제곱이에요. n 플러스면 똑같이 n 제곱으로 나오고요.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두 개야. 대응시킨 다음 제곱을 하는데 n보다 조금 왼쪽이잖아. n-1로 대응되지.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n-1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n-1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확인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당연히 나오는 애들이고 요거 두 개를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자, 밑에 가서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쉰다? 쉬는 의미가 있네. 왜요? 아. 그러니까 부성함수까지 나온다는 거죠. 나보고 싶다. 라는 거지. 아, 얘들이 치킨을 한 7시도 먹으면 분명히 다 먹었는데도 먹는 척을 하더라고. 아니, 먹었어요. 다 먹었다 말은 없는데 계속 초점 잃은 눈동자와 갈 것 모르는 그 손들. 자, 봅시다, 여기. 여기는 안 어렵고요. 원래 하듯이 하면 되니까. 위에가 문제겠죠.
여기 마찬가지야. 헷갈리면 그냥 뭐 하면 돼.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 그리시면 돼요. 알맹이 그리시면 요게 될 거 아니냐? 마이너스 1이 대응될 때 몇 시야 함수 값은? 0이죠. 0이요? 그죠? 0이죠? 그죠? 하지만 마일의 어디를 보자? 얘를 보자. 0보다 조금 큰 걸로 가겠네? 여기 얘가 0, 결국에 0보다 조금 크대요. 0보다 조금 크면 가우스 씌웠을 때 몇이야? 0이요? 0이죠. 그래서 그냥 0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절대값이긴 한데 사실 정해진 거야. 그죠? 됐나요? 근데 위에 거. 예, 왜요? 0. 아, 네. 어차피 이게 좀. 네네네. 자, 2번. 밑에는 절대값이긴 한데 그냥 정해져 있죠? 부호가. 0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2로 가서 보시면 되고 0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0에 좌로 가네요. 봐봐. 0 마 1이야. 0에 좌로 가면 가우스 씌울 때 몇으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1로 나오죠. 하지만 어차피 분자가 몇이야? 0. 0이죠. 그냥 뭐로 나오면 돼? 0. 0으로 나오면 되죠. 자, 5번 봅시다. 아, 4번이네요. 안 볼래요, 4번. 할 수 있죠? 아, 볼게요. 쭉 가서 0을 집어넣어보세요. 몇 나와? 마일 나오잖아? 마일보다 조금 작은 걸로 나오죠? 가우스 씌우면 몇으로 나와야 돼? 나이? 마 2로 나오겠네요? 얘가 마 2R? 밑에는 뭐야? 마 1이네? 그럼 결국에 몇이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도 봅시다. 5번 얘는 그냥 바로 볼게요. 0보다 조금 큰 게 들어왔어. 그럼 얘는 결국에 몇보다 조금 크겠냐? 1보. 그냥 숫자로 봐도 1보다 조금 크겠지. 그냥 숫자로 보셔도 돼. 1보다 조금 크겠죠? 그럼 몇으로 나와요? 1로 나오겠지. 얘는 1로 나오고 얘도 0 집어넣으면 1로 나오네요. 그럼 결국에 몇이다? 1이다 라고 써버리시면 된다. 그래서 뭐 가우스도 어려운 거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 하듯이 잘 해 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셀을 피셨어요. 근데 애매한 게 책이 그렇게. A단계 책임 푸세요. A단계를 14번까지 푸십시오. 14번. 스트레스 푸시면 돼요. 어딨어? 어딨어?